으로 지명한 이유가 주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명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 문제 해결할 분들은 다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저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뭐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 재생 문제 7개월 만에 싹 해결하고 그 뭐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6월 8일 날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쭉쭉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방식의 표절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뭐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그 변희재 씨가 하는 연구소인가요? 뭐 이 변희재 씨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아무튼 이렇게 국내 유일의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 내용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논문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오전에 얘기했죠. 네. 그리고 2014년에 이 기관에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나는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런 논문을 쓰고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에도 이쪽 기관에서 밝혔던데, 그 내용도 동의하실 수 없나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걸 기록하는 건 했었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죠? 그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오전에 또 있었습니다만은 17대 국회 때 여동생이 6급 직원으로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걸로 등록이 돼 있었던데, 그러면서 이제 2012월에 국회 가족 채용 금지법을 후보자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17대 때는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셨고 이거 발의한 것 2012년에 제가 그 발의 사실관계만 제가 여쭤본 네. 겁니다. 여동생이 저 비서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사실이시죠? 규정이 어긋난 일은 없었고요. 법안에 발의 참여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동생은 실제 그 4년 동안 그 근무를 의원실에서 실제 하셨나요? 하고 지금은 경력 단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캐피탈 회사 실무 책임자로부터 1,500만 원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사실 있으시죠?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해서 저를 기소해서 제가 무대를 받았습니다. 네, 저 보통 정당에서 지금 이런 게 기소만 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성은 오래 하셔서 아실 거고요. 그 재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 사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전 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의정생활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래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5대 비리보다도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문 연구 기관으로부터 논문 표절의 이런 판정을 받으셨고 세금 탈루 사실도 드러났고 이런 적이라면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된 내용 같은 것은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해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시죠? 그 연말정산할 때 노락된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오전에 또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 때 여동생이 6급 직원으로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근무한 걸로 등록이 돼 있었던데 그러면서 이제 2012월에 국회 가족 채용 금지법을 후보자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17대 때는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셨고 이거 발의한 것 2012년에 제가 그 발의 사실관계만 제가 여쭤본 네. 겁니다. 여동생이 저 비서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사실이시죠? 규정이 어긋난 일은 없었고요. 법안에 발의 참여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동생은 실제 그 4년 동안 그 근무를 의원실에서 실제 하셨나요? 하고 지금은 경력 단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7년 대선 당시에 우리 된 거 외에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오전에 얘기했죠. 네. 그리고 2014년에 이 기관에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 나는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런 논문을 쓰고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별한 사유 내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의심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이쪽 기관에서 밝혔던데 그 내용도 동의하실 수 없나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2014년에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뭐 그런 걸 기록하는 건 했었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으신다니까 예, 제가 예.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 다니실 때 액수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그런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6월 8일 날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쭉쭉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방식의 표절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뭐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들으셨나요? 혹시 그 변희재 씨가 하는 연구소인가요? 뭐 이 변희재 씨 그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아무튼 이렇게 국내 유일의 전문 민간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이 내용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내용에 논문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후보자께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 원짜리 고가 명품 외제 시계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셔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2009년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캐피탈 회사 실무 책임자로부터 1,500만 원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된 사실 있으시죠?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해서 저를 기소해서 제가 무대를 받았습니다. 네, 저 보통 정당에서 지금 이런 게 기소만 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성은 오래 하셔서 아실 거고요. 그 재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 사실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전 KDN으로부터 1,164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했는데 이게 쪼개기 후원금이 아닌가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무혐 으로 지명한 이유가 주거 문제,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명을 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 문제 해결할 분들은 다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명을 했을까? 도덕성은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에 저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뭐 같이 일하기 좋아서 코드가 맞아서다. 뭐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게 왜 도대체 김현미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 정권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경기지사로 출마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직 사퇴 시한을 생각하면 7개월짜리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민자도로 문제, 주거 문제, 도시 재생 문제 7개월 만에 싹 해결하고 그 뭐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 있겠습니까?